네, 안녕하십니까.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요즘 뭐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워낙 좀 변동성이 심했고, 물론 제가 뭐 미국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뭐 많이 다뤄드리고, 뭐 나스닥 선물 지수 하신 분들도 많이 또 참고를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예, 저는 한국 시장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예, 은근히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저도 뭐, 예, 보이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비교적, 뭐, 정치, 경제도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앙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뭐,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의 테마는 여러분들 당연히 같이 만들 수밖에 없죠. 예, 미국 시장 나스닥이 2%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락을 맞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믿었던 인공지능 AI, 예, 심지어 최근에는 제가 이거 현대판 뉴딜 정책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심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10% 정도 떨어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더한 것도 있지만, 예, 그 내용은 예, 보면서 얘기하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AI 버블, 요거 많이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예, 과연 이 버블, 거품이 터졌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일단은 거품인지 아닌지, 이제 이거부터 봐야겠죠. 그렇죠? AI의 버블이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보고, 이게 과연 이게 터진 건가? 아, 드디어 터진 건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이런 말 있죠. 탈출은 지능순. 그럼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나? 그죠? 분명히 금요일에는 일부 탈출했죠. 이제 개인이 탈출했다기보다는 네, 거대 자금이 일단은 뭐 이쪽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먼저 일단은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제가 포모는 조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가 말을 해도 다 듣는 건 아니죠. 네, 저도 뭐 다 듣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개인의 자유의지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는 뭐 항상 얘기하죠. 저는 뭐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시장, 예,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와, 우리 마켓 인사이드 표지 인물들은 참 대단한 인물들만 나옵니다. 여기 우리 엔비디아 jensen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챗 GPT, 예,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뭐 이렇게 불리고요. 네, 샘 알트먼.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그 내용 중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가장, 예, 지금 뭐 시장이 좀 예, 중동발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이거 큰 게 터졌습니다. 일단. 네, 보시죠, 내용을. 일단 본 영상은 시황 선생 저 반제역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를 일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을 보심을 알고 계시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나스닥이 이거 와 그죠? 뭐 제가 뭐 한국 시장 전문가라고 하지만 제 방송 그쵸? 이제 저의 어떤 관점들을 많이들 참고를 하세요. 예, 특히 이제 항상 뭐 나스닥 짚어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 지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오를 만큼 올랐다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절히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뭐 아직도 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예, 제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는 오를 만큼 오르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정리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가파른 조정이, 되게 놀랍죠. 그것도 며칠 만에 이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그리고 그래도 인공지능은 이거는 확실하다, 성장성이 확실하다라고 예, 끝까지 믿고 들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고요. 예, 금요일 날 뭔가 뭐 중동발 리스크는 좀 완화되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더 떨어지니까 와 거의 뭐 패닉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이미 지난주 지난주 초반에 이미 먼저 예,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 이거 차익 실현 내고 이제 다른 종목 들어가서 이미 수익 내고 계신다. 그죠? 예, 주식 잘하면 뭡니까? 복리잖아요, 복리. 그죠? 수익 내고 나는데 거기서 이제 더 불어나. 잘하면 그렇게 되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복리로 저 그런 깡통 차는 거죠. 예. 제가 뭐 제 목소리가 괜히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요즘 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하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예, 이게, 와, 그래도 가장 믿었던, 왜, 엔비디아는 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10%나, 와, 그죠? 그냥 뭐, 던진 거죠. 그죠? 예, 뭐, 보통은 그래도 뭐, 21선, 60에서 한 번은 거쳐가잖아요. 근데 그냥 한 번에 그냥 후두두둑 떨어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떨어지기 이전에 엔비디아는 좀 더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누가 먼저 ASML이 먼저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하락세가 먼저 있었죠. 수목금 3일 연속 그렇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버텨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때는 화요일 전에는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예, 본토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버텼다라고요. 근데 수목금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ASML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물론 저는 삼성전자 이미 이전에 예,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ASML이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네덜란드 회사예요. 그리고 예, 값보다 더한 을이다라고 하죠. 예, 굉장히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는 예, 좀 갑을 능가하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극자회선인데요. 예, 반도체 장비고요. 네, 그 노광 장비인데 네, ASML이 없으면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예,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예, 미세 공정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ASML을 얼마나 많이 여기가 이제 수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의 어떤 예, 이게 보이는 거죠.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ASML의 어떤 수주가 물론 뭐 이때만 해도 중국 때문이다.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못했다. 이제 요거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래도 뭐 다른 반도체는 괜찮겠지. 물론 우리는 뭐 이미 차익 실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좀 약간 그래도 다른 건 괜찮겠지. 그죠? 얘 하나 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땠습니까? ASML이 먼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TSMC죠. TSMC는 또 이날까지 버텼어요. 그죠? 근데 실적 발표 나고 실적이 나빴나요?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는데 윗꼬리 아랫꼬리.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우왕좌왕 하는 거죠. 예, 목요일입니다.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실적은 좋았지만 전망이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거는 좋은데 뭐 컴퓨터라든지 이제 최근에 좀 애플이 안 좋은 거는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 TSMC는 실적이 좋아도 조정받았어요. 이거 뭡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어때요? 조정기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게 뭡니까? 예, 분위기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그만큼 이게 뭡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면 그만큼 뭐가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네. 그래서 조정받았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엔비디아라든지 또 뒤에 나오는 누굽니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얘가 조정을 크게 받으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스닥도 당연히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사실 뭐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간략하게 넘어가고 어차피 우리가 뭐 한국 시장을 이제 뭐 주로 보긴 하지만 이 종목을 쫓아가기에는 그죠? 이 종목을 쫓아가기에는 그래서 일부러 많이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렸는데 뭐 보면은 이렇게 서버 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부품을 사다가 조립해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도체가 사실 뭐 이렇게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재미가 없어요. 다 이런 거고 막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여기가 엔비디아랑 같이 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엔비디아 관련주로 사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의 이런 거 비하면 지금 여기 뭐 226불이었는데 뭐 1200불까지 갔으면 몇 배입니까 이게? 5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대여섯 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물론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에 비하면 소형주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좀 너무 급등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너무 급등하는 건 뒤늦게 쫓아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가면 이게 몰라 한국 주식이라 어쨌든 간에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갔으면 물론 당연히 뭐 추세적으로 보겠지만 나중에 올라가서 이런 추종 매매는 안 좋아하죠. 추종 매매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참 올라가고 나니까 국내에서도 자꾸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봤는데 이런 서버 렉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근데 요거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용산에서 그쪽 부품 조립해가지고 개인 PC 만들고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더 고급의 일이긴 하지만 네. 뭐 그거랑 솔직히 좀 크게 다르진 않죠. 성질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오를 일이냐? 물론 이제 실적이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있지만 문제는 뭐다?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게 문제죠. 실적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솔직히 저는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런 종목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거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뭐, 언급만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사실 우리가 뭐 얘기는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아까 슈퍼 마이크로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것을 무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엔비디아가 일단은 실적이 좋아요. 그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실적 발표 전에 눌렸다가 이번에 올라갔어요. 이번에 또 실적 발표 나면 다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위안을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한 거는 뭡니까?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되게 독점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각 빅테크들이 인공지능을 빨리 먼저 선두 앞자리를 잡겠다라고 서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아까 알트먼이라는 사람의 역할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가 필요해요. 경쟁장인 AMD는 여기보다 같은 대만계이지만 같은 인척간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차세대죠. 그런 걸 봤을 때 당분간은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또 역시나 올랐습니다. 미국 시총 2위까지 갔었고요. 굉장히 좀 앞서 갔었지만 2위까지는 못 가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 뭐 아까 뭐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경계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렇지만 워낙 이제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셔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과연 엔비디아를 당분간의 이 독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뭡니까? 엔비디아가 이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에 대한 뭐가? 프리미엄이 원래 가격이 있고요. 근데 먼저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웃돈을 얹어주죠. 웃돈이 이게 뭐예요? 그게 프리미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계속 그럴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뛴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제동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네, 조정된 그쵸? 이 제동이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뭐죠? 진짜 올해 어마어마한 상승하고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올랐어요. 밸류ation 너무 높아. 그러니까 뭐야? 기대치도 높겠죠? 그만큼 오른 만큼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TSMC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쵸? 실적이 발표 났는데 작년보다 당연히 좋지만 음? 앞으로 더 좋아져야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 기대치만큼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음?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역시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금리죠. 그죠? 쉽지 않은 매크로 환경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도 어떤 투심에 영향을 끼쳐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일단 팔고 오자. 금요일 날 먼저 탈출한 놈이 장땡이다. 그죠? 탈출의 지능순이다. 먼저 이게 뭐 굉장히 좀 누가 큰 손이 일단은 털고 나간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뭡니까?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수급이 제한이 되죠.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했지만 제가 이제 좀 트럼프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바이든은 비교적 좀 우호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바이든이라고 해서 뭐 다 좋은 사람인가요? 다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죠. 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면서 뒤로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하여튼 간에 바이든 정부도 뭐 제가 무조건적으로 뭐 찬양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뒤로 계속 인플레이션 잡겠다면서 뒤로 계속 돈을 풀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 이제 주말에도 뭐 중동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게 좀, 서로 뭐 반격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좀 이게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것 같죠. 이러니까 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고 해서, 물론 이거 공화당에서도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승인했지만 계속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야 어쨌든 간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게 좋은 건가요? 어? 사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막, 응? 뭐, 유로도 이제는 막 등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 금리가, 그죠? 최근엔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에는 뭡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계속, 나스닥이 계속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3월에는 내려갈 거다. 근데, 이제 6월에는 내려갈 거다. 근데 뭡니까, 이제는? 9월이냐 아니면 올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나스닥 어쨌든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관련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결국에는 유동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런 가상화폐도 결국에는 그 유동성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역시 이제 여기도 드디어 이제 제동이 걸린 거죠. 그죠? 이것도 쉽지 않아. 이제 그러면서 먼저 투매가 일단 나왔고요. 거기 뭐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죠. 매크로 환경 자체가 지금 증시에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그러니까 지금 뭐샘 알트먼 얘기도 좀 하겠지만 물론 엔비디아는 이제 결정적으로 그거거든요.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조만간 이제 금리 이제 완화될 거 했는데 계속 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리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계속 부담이 되죠. 그리고 뭡니까? 네. 아니, 인공지능 투자를 하면은 뭔가 앞서 나가고 이런 것은 이제 시장 기대감도 좋지만 결국 인공지능 투자해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나요?
그 뭐 처음에는 뭐 되게 신기하다, 챗 GPT 신기하다, 뭐 구글도 뭐 이게 따라가는 것 같고 뭐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돈을 버는 거는 서버 회사하고 반도체 회사는 돈을 벌죠. 네, 당장 투자를 하니까. 그렇지만 근데 빅테크 회사들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냐라는 거죠. 챗 GPT도 그렇고 돈을 벌 수 있냐. 처음에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써보지만 과연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인력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죠. 그렇죠? 이 가격 경쟁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결국에는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마치 2차 전지 또는 전기차처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솔직히 좀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충격이 있으니까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는 좋지만, 일단은 빅테크들이 돈을 벌어야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금리가 빨리 낮아져야지 계속 또 작은 회사들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스타트업도. 근데 이게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좀 여의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좀 줄이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그죠? 경쟁이 완화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른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은 또 강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삼성전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물론 인공지능 가속기 엔비디아 걸로 다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조정은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 언젠가 조정을 받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식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맹신 이게 무슨 신앙이야 신앙 거의 신앙 사람들이 있어 신앙 그리고 포모 내 거 아닌 것은 내 거 아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막판에 쫓아가는 사람들 이거 이러면은 진짜 이런 급락장 미국 시장이라 다 좋나요? 다 그죠? 전 세계 시장에 돈이 몰렸으면 전 세계 시장에 돈이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반대도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죠?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는데 항상 반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경계의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은 국채금리 수익률이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금리를 내린다 안 내린다 올해는 3월에 내린다 근데 이제 패드워치를 봐야겠죠 원래는 3월에 한번 내릴 거라고 했는데 안 내리고 있죠 안 내려요 이제 4월 FOMC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5월 6월 6월에 솔직히 기대했는데 이제 완전히 기울어졌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9월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가봐야 되죠. 제가 이제 그 마켓 인사이트 시간에 그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미쳤어요, 그죠?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아마 많이 참고가 됐을 거예요. 많이 참고가 되셨을 텐데, 그럼 미국의 의도가 뭐냐? 저도 이제 3월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근데 미국을 끌고 가는, 이끌고 가는 이런 어떤 주축 세력들이라든지 보면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어요. 왜? 강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점점 하는 것을 보면, 보이죠. 그죠? 어쨌든 이게 이제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면, 근데 제가 또 뭐라고 최근에 얘기를 하냐면,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미 빅테크는 그래도 워낙 재무구조 튼튼하니까 그다음 버텼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고 뭐고 안에 테슬라도 물론 이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테슬라, 구글 인원을 감축합니다. 이게 좋은 일자리, 고임금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는 빅테크도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하물며 빅테크도 못 버티는데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미국에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 버틸 수 있나요? 자영업자들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티니까 투자 쓰리잡 뛰고 알바 뛰고 그죠?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주도하는 저임금 이거라도 지금
뛰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 경제가 이게 좋다고 할 수 있나요? 응? GDP 그게 숫자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다 허와실이 있어요. 숫자만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배드워치 이게 자꾸 밀리는 부분이 이제는 빅테크도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도 이제는 그죠? 갈 때까지 갔다라고 그 정도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돈을 또 풀겠다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참 물론 뭐 명분도 있습니다만 네,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일단은 여기서 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가죠. 예, 앞 표지에도 있었죠. 샘 알트먼. 그래서 뭐 85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40 정도, 한국 나이로 40. 예, 어쨌든 이제 39에서 40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아직은 되게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오픈 AI의 CEO고요. 근데 오픈 AI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工지능 여기서부터 뭐 챗 GPT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확 붐이 일었는데 근데 오픈 AI 이름부터 뭡니까? 오픈돼 있어. 이거를 유료화시키고 돈 벌려고 원래 시작한 게 아니죠. 물론 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들 뒤에서 이제 이것을 지원하긴 했지만 뭐 저희 뭐 꼭 유대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지만 이상하게 이게 유대인들만 붙으면 자꾸 이게 돈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샘 알트먼이 오픈 AI에서 쫓겨날 뻔했죠.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원래 오픈 AI의 원래 창립 취지가 공공성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래는 이렇게 목적으로 했지만 샘 알트먼은 이상하게 자꾸 이거를 사업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쫓겨났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이쪽에서 원래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쪽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샘 알트먼이 없으면 안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또 돼요. 예. 하여튼 네, 요런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끈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다시 복귀를 하고 그리고 뭐 올해 최고입니다. 샘 알트먼은 뭐 다니는 데마다 모든 게 환급으로 바뀌어요. 마이다스라고 하죠. 네, 모든 것을 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 오픈 AI 원래 취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났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월드코인이라고 해서 뭐 돈 되는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레딧이라고 하는 여러분 뭐 DC 인사이트 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커뮤니티에 이것도 이제 나스닥 상장하면서 굉장히 또 올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는 것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중동의 갑부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라고 왜 엔비디아가 너무 독점하니까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5조, 7조 달러? 이 7조 달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조? 너무 돈을 너무 밝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조심 위험하다라는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눈독을 들인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자칫 뭐 당장 아니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빅테크들도 고금리가 너무 오래되면 결국에는 이제 서버 이제 인공지능에 투자 대비해서 나오는 게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이제 응? 그리고 솔직히 우리 까놓고 말해서 인공지능 했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뭐 이게 뭐 결국에는 가긴 갑니다. 그죠? 로봇도 가고 다 가요. 하지만 당장 뭐 이렇게 크게 바뀝니까? 인력을 크게 대체하기가 이렇게 쉬울까? 아니죠. 어쨌든 간에 빅테크 입장에서도 이 투자 대비해서 나오는 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 고금리 오래돼 그 투자가 늦춰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도 조정받는 거는 물론 실적이 요번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금리가 계속 되면 결국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TSMC라든지 실적이 좋았는데도 조정을 받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뭐 너무 암울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테슬라도 한때 어땠습니까? 전기차가 세상을 다 장하고 무한대로 성장할 것으로 봤잖아요. 그죠? 이건 주봉입니다. 네.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160불도 깨지고 지금 예전에 이제 전접 이거 뭐 테슬라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죠.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죠.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한때는 전기차가 이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는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오르지만 결국에는 기대감이 조금만 금이 가도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2차 전지가 있죠. 그래서 뭐 10만 원대에서 어마어마한 이게 뭐 우리나라도 못지 않아요. 153만 원 이게 뭡니까? 15배 갔잖아요 지금. 10배도 아니고 15배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만 이것도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들 많았죠, 그죠? 우리 초창기 멤버셨던 분도 계신데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많으셔서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일단은 저한테도 인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수억 대의 수익 인증을 보여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좀 차익 실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쉬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기서 몇 번 더 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매수 매도는 본인 판단입니다. 제가 아무리 뭐 조언을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뭐가 쉬면 이게 보이지 않는가 봐요. 하여튼간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수억 원의 인증을 저한테 보여주시기까지 했던 분도 계셨어요. 하여튼 뭐 그런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폼을 항상 조심하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어쩌란 거냐. 지금 뭐 진짜 탈출은 지능순이고 그러면 뭐 반도체 뭐 인공지능 다 탈출해야 되냐. 그죠? 우리나라 시장 너무 암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뭐 사실 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이 뭐 참고상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물론 그 참고상도 굉장히 소중하게 듣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의 메인은 한국 시장입니다. 항상.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금요일 날 이날 뭐 우리가 사실은 한통 된통 당했죠. 사실은 이게 뭐 진짜 찌라신가 뭔가 도대체가 장중에 장 시작하자마자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 뭐 이런 원래는 외신부터 나왔어요. 외신부터 나오고 한국의 속보는 이제 훨씬 나중에 나왔는데 뭐 이때는 뭐 이미 뭐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막 움직였죠. 뭐 정유주 뭐도 막 움직였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유가 WTI가 이미 뭐 선물 지수가 막 오르고 있어요. 그죠? 나스닥 지수 선물 지수도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진짜 그 단순 찌라시는 아니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한 오후 들어서니까 이제 그게 좀 뭐 이란의 어떤 피해 정도가 이제 미미하고 이게 뭐 진짜 이게 폭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좀 애매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뭐 이란이 한 대 먼저 물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지만 이란이 그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했고 물론 뭐 다 짜여진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 이스라엘도 또 약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아래꼬리 좀 달고 그래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누구 가장 믿을 만한 최근에 종목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급락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뭐 사실 뭐 주말에 패닉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미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좀 홀가분 하긴 합니다만 근데 제 말을 항상 다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아랫꼬리 했는데, 일단은 매동을 보면, 일단은, 그쵸, 이거 뭐, 이게 우리 장중에 이게 뭐, 이란을 폭격했다. 아니, 이스라엘의 본토를 뭐, 드론 미사일 뭐, 폭격하고 뭐, 응? 아니, 일주일이 좀 안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과연 반격할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장중에, 그것도 장 시작하자마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도가 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목요일날 좀 반등 기미가 좀 보이나 했더니 이제 금요일날 지금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조정을 좀 이렇게 좀 아래꼬리 좀 밟고 올라오고 제가 예, 그 점심 시장을 통해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목요일날 갑자기 급등하더니 또 금요일은 또 갑자기 급락하고 와 이거 뭐 변동성이 이거 미친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은 제 변동성만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돈을 잘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네. 저도 진짜 좀 투자를 받으면 이 가르친 것만 하니까 좀 답답할 때가 가끔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오히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어요. 점심시장 때도 말씀드렸었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금요일 날 손절 막 투매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거 진짜 중동전쟁 발생하는구나 막 하면서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홍구석유라든지 뭐 이런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도 가급적 손대지 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도 어마무시하게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나 했더니 뭐 1조 5천억 이게 최근에 지금 선물 이제 매도가 많죠. 이게 지수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매도 사인을 드린 것도 있지만 1조 5천억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장중에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암울해요. 암울한데,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금요일날, 우리는 이제 밤이죠.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2%, 그 다음에 가장 믿었던 인공지능도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또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일단 우리는 뭐 삼성전자, 뭐 제가 뭐 종목 추천이 아니라 일단은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시장을 보죠. 일단 코스피 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요일날 아래꼬리 달고서 60일선 되니까 이거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또 들어옵니다 그죠. 사실 저도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하진 않지만 저도 사실 이거는 좀 기회라고 일단 보긴 했어요. 보긴 했고 어쨌든 간에 60선까지 내려서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날 엔비디아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기타 등등 TSMC 막 다 급락을 하니까 내일 뭐 사실 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내일 또 기회가 또 되는 거겠죠 사실은. 내일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내일 뭐 시작부터가 좋기는 어려우니까 시작부터 좋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항상 제가 수급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최근에 외인이 매도를 했어도 이게 매도가 그쪽 금요일 날도 삼성전자는 10만 주면 이거 매도했다라고 하나요? 그냥 기관이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죠.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인 선물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제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외인은 매도 한참만 했죠. 오히려 이거는 사실은 종목 추천 아닙니다. 매수 기회라고 봐야죠. 매수 기회로 봐야 되고요. 결코 외인들은 이제 삼성전자 포기 못 합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여기서 더 빠지면 솔직히 외인들은 적자입니다. 그 짓을 하겠나요? 내가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권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일 뭐 삼성전자가 뭐 어차피 뭐 반도체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보더라도 그러면 기회는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 주력 종목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쨌든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향후의 방향이 그리고 인공지능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도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적 일단은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제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그죠? 이제 좌우가 될 텐데요. 이제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유가가 딱 보면은 이제 금요일 날 쫙 끌고 올라왔다 그죠? 아니 이란의 그때 핵시설 근처에서 처음에는 핵시설에다 타격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뉴스가 나오더니 근처에서 폭발음이 있었다. 이거 폭격도 아니고 폭발음이 있었다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미사일 공격인지 그냥 애매합니다, 그죠? 이란이 반격하겠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쭉 올라가다가 이제 좀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일단은 유가를 보는 이유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이제 완화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제 이제 올려드린 마켓 인사이트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드디어 결론 그죠?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맞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결국에 붙고 나면 서로 한 번씩 싸우고 나면 강대국끼리는 서로 이쪽 쪽에서는 강대국이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결국 힘이 약하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약소 국가들은 거기서 희생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거취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유가를 포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은 그리고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경기가 일단은 엔비디아를 저도 이렇게 크게 이제 향후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계속 이렇게 빅테크 입장에서도 쏟아붓는 만큼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엔비디아 거를 그게 비싸게 사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도 지금까지는 좋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올라갔으면 또 내려온 것은 조정받는 것은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저는 항상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 저는 그런 거는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옛날에 진짜 바빌론에서 바벨탑을 쌓는 거랑 같은 거죠.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일단은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의 문제가 한 번에 확 풀리는 경우는 없죠. 이제 산발적으로는 있겠지만 이제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는 잦아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일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유가가 안정이 되면 당연히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오늘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가 자꾸 이제 인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거기는 유가도 영향을 끼칩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의 전망입니다. 전망이고요. 전망인 거고. 그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CPI가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장, 이거를 이제 액면 그대로 봐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물가는 뭡니까? PC이죠. 근데 이번에 PC 헤드라인을 보니까 역시 유가가 포함된 헤드라인은 2.4, 2.5, 2.6 올라가요. CPI처럼 이것도 올라가요. 안 좋은 거죠. 이번에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9시, 우리 시간, 한국 시간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헤드라인을 보니까 역시 암울합니다. 이거 보면 2.4, 2.5, 2.6.
이게 거꾸로 가잖아 지금. 그렇죠? 내려가다가 잘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이게 빠꾸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네, 근원이죠. 근원. 코어 PC, 코어 PC. 아, 여태까지 참 이거 시영 선생님이 방송 보기 힘들어요. 막 이랬을 텐데 이제 요거 이제 이 희망 한 가지 드리면 항상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그죠? 이 유가라고 하는 것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연준이 해야 될 연준의 책무 중에 하나는 이 코어 PC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아, 이 2.9가 사실 2.9가 됐었고 그 다음에 2.9, 2.8 조금씩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번 3월 코어 PC입니다. 2.6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끝까지 보시라고 아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제 아니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미국 시장 이제 엔비디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미국 시장 막그 열심히 막 쫓아가면서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막 박살나고 했을 때 가슴이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미국 시장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 좀 드렸었고요. 포모는 항상 조심하라고 했고 그리고 국내 시장이 장단점은 있지만 제대로 알면 확실히 더 나을 수도 있다 항상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끝까지 지금 들으라고 한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죠. 2.6. 물론 이것도 이렇게 나올까 이제 좀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자재 이제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계속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그죠? 그러면은 코어 PC는 계속 그래도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암울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게 좀 꺾이긴 했어도 반도체 자체가 다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 실적도 있고 개별 종목들은 역시 이런 것도 실적 봐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짧게 요약해서 증시 조정은 그죠? 뭐 엔비디아고 인공지능이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 없어요. 올라가면 조정 받고 그죠? 그다음에 또 반등 좀 줬다가 뭐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좀 꺾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뭐라고요? 포모는 조심해야 된다. 그죠? 항상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린 다 차익 실현했어요. 너무나 이 주말이 홀가분합니다. 그죠? 미국 시장에 뭐 엔비디아 박살났고 우리는 뭐 물론 좀 이렇게 하면 좀 믿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뭐 그래서 제 방송 항상 열심히 잘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어차피 보신 분들은 계속 보시지만 그리고 이번 주 한국 시장 그 조정은 물론 지난주부터 많이 조정 받았지만 주봉상 보면 저 3, 4주 조정 받고 그죠? 두 달 올라가고 한 달 정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죠. 그죠? 이번 주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끝까지 오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주말까지만 보면 너무나 암담합니다만 우리 항상 그런 게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차피 바닥 다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물론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크긴 했습니다만 뭐 우리는 뭐 좋잖아요. 그죠? 이럴 때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이번 주 한국 시장 조정받으면 막 추가 조정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기회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말씀드리면 스터디 그룹 멤버를 모집하니까 저 요즘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죠? 저의 이런 투자 방법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그룹 멤버 지원할 수 있고요. 010-8369-3440 이게 저희 법인 핸드폰 번호죠. 여기에 문자로 그죠? 참여 희망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이제 맞춤형 그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그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시황 전문 채널 웹스타 마켓 인사이트 좀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하고 있죠. 제가 워낙 또 시장을 좀 그런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재능도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